분들이 좀 마음이 불편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성경이 분명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가 금방 읽어보지요. 우리 가축이 우리에게 정말로 참 필요합니다. 우리 밭을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소가 이끌면 얼마나 편해요? 좋지요? 이것보다 소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원래 집가짜에 보면 여기에 돼지가 있는 게 집입니다. 지침마다 돼지를 길러가지고 뭘 하는가 하니까 돼지가 있어야만 비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찌꺼기 남은 거, 그걸 다 치우면 이제 비료가 되죠. 비료가 없으면 농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보면 돼지가 이렇게 농장에 있는데, 집마다 있는데, 옛날 그건 집마다 다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 살을 먹는 것 중에서 아주 좁쌀같이 깨진 거, 살 꺼진 거, 우리가 먹기 어려워요. 그런 걸 먹어 치우면서 집에서 이제 알을 놔주고 이렇게 키우면 얼마나 보기 좋고 좋아요. 근데 이 가축이 지금은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에 보면 인구가 5,100만인데 소가 300만, 돼지가 1,000만, 닭이 1억 7천만 마리. 카나다에는 인구가 3,700만인데 닭이 7억 3천만 마리. 돼지가 인구보다 많습니다. 4,300마리.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이 어디에 사는가 하니까 이렇게 산 것 같으면 요 1헥타르에 100마리가 사는데 1헥타르 되면 10m by 10m. 그러니까 빽빽하게 있는 거죠. 돼지 6마리, 소가 2마리. 소가 공적을 할 수가 없으면 저런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카나다는 땅이 넓어서 좀 형편이 낫긴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 같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닭들이, 알론 닭들은 A4 용지 한 장만한 자리에 닭이 한 마리 앉아가지고는 평생 먹고 사고 알 먹고 그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고기 되는 닭들은 늘 키우는데 이거 닭들을 하나 해방시키다 밖에 내놨더만 이 모양 보십시오. 저렇게 병이 들었는데 알로는 닭을 제가 닭장에 가봤더만 냄새가 지독합니다. 닭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엄청 지독하게 병이 들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흉취가 납니다. 돼지는 어떤가? 돼지도 이렇게 좁은 데 가다 놔가지고 돼지도 원래 지능이 개보다 못지않다 그러는데 저기 가다 가지고 돼지는 장난감도 주워 놓을 수가 있고 이빨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도 못하면 이빨을 다 빼버리고 그 안에 저렇게 이제 갇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가 이제 전염병이 걸리고 하면 이렇게 몰살을 시키는데 수백만 마리를 몇 년 전에 이렇게 산채를 갖다 묻었습니다. 아마 돼지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너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려왔노? 이래 물으면 이제 한국 사람 큰일 나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저 돼지들이 건강한 돼지들은 저는 구제역에 오더라도 1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제 병들어 죽고 나머지는 살아나면 이제 평생 면역 결례가 안 죽습니다. 근데 저것들을 왜 저러가니까 저런 병들 사람한테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몰살시키는 겁니다. 소는 보십시오. 이렇게 풀밭에 소가 크면 참 건강하고 좋아 보이죠. 근데 소를 저렇게 키우기 위해서 남미나 아프리카의 많은 땅들을 살림을 없애버리고 저렇게 풀밭을 만들었는데 저 풀밭이 얼마 가지 않으면 또 사막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땅들 해치죠. 적어도 소들은 괜찮은 편인데 많은 소들은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우유 내는 소들은 새끼를 낳아야 우유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끼를 낳게 하고 이제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병 중에서 그 60%가 동물한테서 오는 병들입니다. 저 병들이 동물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인수 공통전염병이라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잘 알려진 게 AIDS. 저걸 아프리카 깊은 숲에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착해가네가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게 이제 병이 틀어져 나온 거고요. 사르스, 메르스 마찬가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기 때문에 사르스를 별로 겁을 안 내는데 중국 사람들은 엄청 겁내는 병입니다. 메르스가 2년 전에 왔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이 100몇 명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절단이 났습니다. 그거 안 걸리려고.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저거 걸리면 애가 머리가 조그맣게 나오는데 아마 한국 사람은 머리 큰 걸 싫어하니까 저거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전두독감, 돼지 콜레라, 돼지 독감, 돼지 열병. 올해는 돼지 열병이 왔는데 저 올 때마다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근데 저런 병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를 먹이는데 항생제가 어떤 병이 올지 모르니까 여러 항생제를 다 골고루 섞어가지고 사료에다 아예 먹입니다. 그리고 광우병은 어떻게 됐노?
소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 아까운 고기를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가라가 소를 주거든요. 소한 소고기를. 그래가 나타난 게 광우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병들이 보면 우리 그전에 옛날에 알지 못하던 병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신명기에 이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 말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성경이. 그래서 광우병을 보면 세고가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왜 저런 일이 생기나니까 소 뇌가 스펀지처럼 푸스푸스하게 굳어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지금 치매병하고 같은 걸리는 게 저 사람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영국에서 얼마나 많이 걸렸냐면 18만 마리가 감염이 됐는데 그걸 조단하기 위해서 440만 마리를 도살했는데 그 440만 마리를 어떻게 도살했는가 하니까 온도를 1100도에서 소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기만 해서는 저기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가 하니까 프리온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그러는데 저 프리온은 단백질이 독성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해가 만들어지는데 그 결합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근데 이제 프리온은 다른 단백질을 만나면 다 프리온으로 만들어버려요. 털어버려요. 드라큘라 같은 놈이 드라큘라. 피 빨리면 다 드라큘라가 되죠. 그래서 이 병이 옮겨졌는데 이 병이 얼마나 많이 옮겨지는가 하니까 사람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려가지고 특히 영국에서 저 광우병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영국에서 1년 살다가 한국에 오면 헌혈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요새 치매 환자가 많지요. 그 치매 원인이 다 뭔지는 확실히 잘 밝히지 못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마 광우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광우병이 이제 야생으로 번져가지고 카나다, 미국에는 이미 야생의 노루들이 저 광우병을 앓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죽은 짐승은 먹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죽은 거를 특히나 소가 소고기를 먹지 않는데 소한테 소고기를 먹으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 가축을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사람이 고기 먹기 위해서 그 키우는 짐승 수를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전문기 동물수를 보면 닭이 190억 마리, 사람이 76억 마리가 아니고 76억 명, 쥐가 40억, 양이 11억, 소가 10억, 염소 9억, 돼지, 개, 고양이 그런 게 다 이제 5억 이상이 됩니다. 근데 다른 동물은 얼마나 있나? 하도 많이 있다는 게 150만, 얼룩말 80만, 들소 60, 50만, 위는 100만. 저 전부 다 못해도 우리가 기르는 가축의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림에 그리려고 그러면 저 선도 그리지를 못합니다. 저 동물들은.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저 많은 동물을 정성들여 만드셨는데 그 앞에 그리지도 못할 정도 되면 이미 엄청나게 지금 동물 세계가 왜곡된 거 아닌가요? 이 하나님을 보시고 뭐라 그러죠? 내가 저렇게 정성들여 만드는데 저거 보니까 참 참담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혹시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동물들 생육과 변성하고 하라 그랬는데 모든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바닷물에는 모든 것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사실은 아주 깊은 바다는 심해나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그래도 살고 있고 모든 바다에 살고 있는데 육지에는 많은 모든 게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지에는 모든 곳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안 그러더라도 생물들은 알아서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 인간들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모든 생물과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우리 고기 먹을 것만 이렇게 번성시킨 겁니다. 근데 그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정말 번성하고 있는 거가? 생육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가? 소가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소 수명은 오래 살면 50년까지 삽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소들은 어떻게 하나? 저 소는 5년 지나면 젖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저 소는 이제 그라운드 비프가 돼가지고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에 들어갑니다. 햄버거. 고기 먹는 소는 2년밖에 못 삽니다. 오래 살면 질겨가지고 안 먹으라 그랬죠. 여러분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송아지 고기는 6개월도 못 살아요. 그리고 돼지는 얼마나 사나? 잘 살면 20년 사는데 새끼 돼지고기는 보면 4개월 안에 다 죽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오래 살아도 1년밖에 못 삽니다. 닭은 얼마나 사나? 닭은 수명이 12년 되는데 삼계탕 끓이는 닭은
한 달 반밖에 못 살아요. 그 안에 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의 병아리죠. 그것도 아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저 빨리 커야 되니까 막 성장 호르몬 안 주겠어요? 그래서 요새 한국 애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빨리 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계란 먹는 닭들은 1, 2, 3년까지밖에 못 사는데 중간에 조금 낳다 보면 병이 들어가지고 다 알을 못 낳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한 일주일간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굶게 버려요. 그런데 죽는 놈은 죽고 산 놈은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하고 나면 몸이 깨끗하게 돼야 또 알을 낳고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 이 금식의 부분들이 있죠. 한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 몸에 피부도 곱아지고 그냥 다 몸이 좋아져요. 닭도 그래가지고 알 놓게 하는데 그러고도 이제 3년 지나면 다 없습니다. 병아리 암수 넣으면 구분하죠. 암 놈은 살리고 순 놈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죽여가지고 그거를 다른 병아리 그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요. 그 독일에서 이제 병아리 암수 구분해가지고 죽이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그러더만요. 카나다에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가축을 하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 육지의 30%가 가축이 사는 땅입니다. 가축이 사는 땅. 그리고 이 빨간 게 고동색이 저기 농지인데 농지에 재배하는 농작물의 3분의 1은 가축 사료입니다. 가축 사료. 인간이 얼마나 우리 먹기 위해서 땅을 많이 쓰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 만든 생물들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워요. 저것들이 뭐 좋은 음식 먹고 저리 아름답나? 그것도 아닙니다. 뭐 벌레 먹고 풀씨 먹고 물에 썩은 찌꺼기 먹고 그런 것도 저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난 때는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보기 좋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했는데 사람은 얼마나 좋은 고기를 먹었는데 보면 사람 사는 데는 이렇습니다. 선진국 이거 가지고 왜 저렇게 더러워요? 세계 모습도 왜 그런 못났나 사람은? 우리 잘난 체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막 잘난 줄 알지만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2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하면 너무 잘난 척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축사를 많이 하면서 이게 이제 환경에도 큰 문제를 끼치는데 이 아까 소를 말씀드린 소 농장 만드느라고 하는 땅이 지금 살림을 지금 사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거의 20%가 목축하면서 나옵니다. 가축에서. 메탄가스의 30%, 암모니아 60%. 고기 먹는 짐승들을 보면 이빨이 전부 다 송곳니지요. 좀 송곳니잖아요. 풀 먹는 동물들을 보니까 전부 소나발이나 송곳니 하나도 없죠. 사람은 어떻나? 사람 보니까 여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송곳니 4개 있더라. 요거하고 요거 딱 4개 보이더라고요. 4개. 저 송곳니도 사자 송곳니 같은 송곳니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보고는 그저 고기 있는 거는 8분의 1만 먹어라. 그렇게 송곳니 조각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것도 8분의 1, 아주 절대 8분의 1이니까 8분의 1보다 좀 적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하나? 여러분 단백질은 짐승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동물이 식물이 만드는 거예요. 식물이 만든 단백질 중에 우리가 딱 섭취해야 될 거는 요 9가지를 꼭 먹어야 된다. 왼쪽에 9가지. 그런데 단백질 가장 많이 만드는 식물이 뭔가니까 쌀입니다. 쌀. 밥하는 쌀. 우리 이 쌀 말고. 근데 쌀밥은 먹으면 부족한 게 메치오닌을 만들 라신이 부족해서 쌀밥만 먹으면 병들어요. 그래서 쌀밥 먹는 사람은 반드시 콩을 먹어야 됩니다. 콩은 라신이 풍부하고 메치오닌이 부족하고 딱 두 개가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시겠죠? 감옥수 가면 콩밥 먹이잖아요. 그 쌀밥 먹이면 다 병나서 안 돼요. 콩은 꼭 먹어야 돼요. 우리 된장이면 음식 콩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 콩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어가 힘없다는 사람은 그 콩을 안 먹은 건데 콩을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 고기도 더 좋게 먹으려고 저 조그만 연어를 GMO를 만들어가지고 절 크게 만들어요.
젖소, 젖만 많이 나오면 되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젖좀 사랗게 만들고 돼지, 고기만 먹기 아깝다. 털은 양털로 만들자. 양하고 돼지 섞어놔. 털 뽑기 너무 불편하다. 털 없는 닭을 만들고. 닭을 저렇게 털을 뽑아놓으면 부끄러워한답니다. 근데 저런 걸 만들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고 동물이 고통을 받는다니까. 돌리, 양, 복지한 거 이런 다 아시죠? 저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알을 277개 그 중에 3마리가 탄생했는데 한 마리만 생존했어요. 나머지는 다 죽고 병신이 나고. 그거마저도 자기 의미하고 같은 수명밖에 못 누렸어요. 만들었는데. 그리고 소도 복제를 했는데 9천부 시장 중에서 70마리만 탄생하고 그 중에 3분의 1다 만들자마자 나오자마자 다 죽었습니다. 그 동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저거 하느라고. 신명기 있습니다. 너희는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소리 부리지 마라. 소관하기를 한 명에 매혹받지 가지 마라. 양털과 목숨. 저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요새 옛날에는 그 GMO라 하는 걸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저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저렇게 섞지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게 우리 GMO 생물 섞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GMO는 어떻게 만드나니까 GMO는 무르지 않는 도마도 물고기에 있는 유전자를 빼가지고 그거를 박테리아에 넣어가지고 박테리아가 정식을 하면 그거를 빼가지고 도마도에다가 그 유전자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양돼지는 어떻게 만드나니까 양털을 만드는 유전자를 빼가지고 박테리아에 넣어가 정식시켜가지고 그거를 돼지에 넣어가지고 끼워 맞춰서 하는데 그 안에 실수가 돼 엉터리 잘못된 돼지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죽이고서 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엄청 고통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GM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할랄푸드 하는 것도 동물, 학대한 동물을 안 먹는 게 할랄푸드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럼 환경적으로 안전한가? 저 GMO를 만들면 그냥 자기게 확산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제로 안 되는지 그건 지금 모르겠어요. GMO 모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확산이 된다 그래요. 자기대로. 그럼 카나다는 GMO 키우잖아요. 카놀라가 GMO예요. GMO 기름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농부들이 GMO 작물을 키운지 안 키우는지 검사를 하는데 한 농부가 걸렸어요. 키웠어요. 왜 그걸 조사하라? 로얄티 받아라. 근데 그 농부 이야기가 나는 뿌린 적이 없는데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 농부가 참말 했는데 이거는 확산이 된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왜 그러나? 이탈리아는 그 범죄입니다. GMO를 키우는. 근데 어떤 농부가 GMO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벌금 어떤가 값을 써야 되는데 네가 왜 이걸 키웠나니까 자기는 안 키웠는데 저절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GMO는 식량 정산하기 위해서 값싸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사실 저 GMO는 식량이 없는 나라에 간 게 아니고 다 식량이 많은 나라에 갔습니다. 대한민국 GMO를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나라라고 좀 알려져 있죠. 식량 없는 나라에 공짜로 주지를 않았었죠. 그리고 GMO는 새끼를 못 낳고 씨를 낳지 못하게 되면 깡을 만들어서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그 만든 회사에 돈을 좀 사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농약, 약을 다 그 회사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생명윤리. 돼지는 그렇게 고통을 줘도 되는가? 사람 간을 만드는 돼지, 사람 콩팥을 만드는 돼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사람 유전자 중에서 콩팥 만드는 거, 간 만드는 거를 빼가지고 박테리아 넣어가지고 길러가지고 정식시켜가지고 돼지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 중에 그 가운데 잘못된 것들 많이 나가 많이 죽여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 유전자를 그렇게 넣어 기르는 돼지는 그게 몇 퍼센트 사람이고 몇 퍼센트 돼지인가요? 그럼 우리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죽여도 되는 건가요? 그 윤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사람이 살, 밀, 콩, 돼지 다 이런 것만 GMO를 만드나요? 왜 사람을 GMO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머리털이 광합성하도록 만들면
그럼 배고프면 햇빛만 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염색할 필요 없어요, 머리. 봄 되면 연두색, 여름에는 초록색, 가을에는 노란색, 빨간색, 겨울에 머리 빠지면 그냥 가발 뒤집어 쓰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GMO 인간이 되고 싶나요? 그리고 실제로 GMO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그래서 이 과학자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비난을 해요. 그리고 그 GMO 인간이 잘못됐답니다, 실제로는. 우리 윤리 생각해야죠. 식량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카나다 비해서 큰 나라들 식량 다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식량 장악률이 21%. 지금 축산만 안 해도 식량 장악률 70% 그냥 올라갑니다. 대한민국도. 그 많은 곡식들이 소득이 당력이 위한 겁니다. 당력이. 우리도 고기 먹으라. 식량은 조금만 떨어져도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2008년도에 호주가 식량을 늘 자급자족하던 나라가 식량을 자급자족을 못해요. 가공들. 그럴 때만 살값이 6배가 뛰고요. 공급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독일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 식량 위기를 이용해가지고 식량 가지고 돈 벌이서는 안 된다. 딱 법을 정해놨는데 세계 공물 회사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걸 이용해 돈 벌려고 나온 차려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식량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식을 줄이는 게 사실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 좀 거북에서만 눈을 감으십시오. 듣기 싫지요. 우리 한국이 농지 면적이 60%로 줄었는데 식량 작업률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지만 육식을 너무 많이 하면 많이 수입이 됩니다. 육식을 많이 하면. 농사를 많이 지으면 사실은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다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채소 농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곡물 농사는 이 손이 배를 안 갑니다. 그런데 채소가 돈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걸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채소를 또 버립니다. 생산이 많이 되면 버리고 적게 되면 막 값이 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곡물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는 데서 채소를 많이 키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채소 신선한 거 먹고요. 끝났거든요. 끝이 안 났는데. 예. 도시 농업을 제가 좀 하락하는 이유가 여러분 신선한 채소를 먹어야 돼요. 채소를 보면 미국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갖다 채소를 이동하시겠는데 그 국토의 절반을 이동시켜요. 근데 한국은 그 해외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채소는 우리가 가까이 먹고 또 수입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곡물을 농부들이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그거를 농사를 지으면 어린이들 교육때 좋고 또 어른들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빈틀 가만 놔두면 여기도 카나다도 막 불량배도가 올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불량배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의 로이사이드에 보면 원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보시면 그 깡패들이 막 사암지라고 그러잖아. 여기도 그런 장소였는데 여기다 빈트에다 농사를 딱 지었더만 사람들이 서로 지역사회 사람들이 서로 알게 되고 또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다 깨끗하게 이렇게 좋은 농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붕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데가 뉴욕시입니다. 지금은. 우리 집에도 지붕에 이렇게 농사를 지어봤는데 농약 안 치도 흙만 좀 잘 됩니다. 음식 재배해가지고 썼고요. 여기도 농사 짓습니다.
시골에서도. 저 뒤에 꿀이 접니다. 재미놓고 있고, 여기도 시설이 학교 지붕에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 광명대학 경치가 엄청 좋은 면적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붕에서. 그 여기도 농사 짓고, 여기 감자도 키웁니다. 감자를 자기가 키워가지고 자기 삶아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한데, 이걸 갖다 지금 한국에 뭐 강원도 감자, 경상도 감자, 전라도 감자 전부 인천에다 모아가지고 중만한 감자를 종이장처럼 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그거를 구축구만큼 키워가지고 거기 소금 넣고 조미를 넣고 방부제 넣고 그래 싣고 다니는 게 사실 다 전부 다 바람입니다. 바람. 감자가 아니고 지루비는 막 올라가겠죠. 그거 먹고 또 고혈압 걸리고 당뇨병 걸리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지루비는 막 올라가죠. 뭐가 좋아졌습니까? 자기가 감자 키워 자기가 감자 먹으면 지루비가 0인데 0. 어떻게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다가 이런 걸 텃밭 만들어가고 농사 짓게 하면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동물 학대하지 말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안식일에는 여자는 싫어하는 말이 없는데 동물은 시기하는 동물 시기하는. 레위기 소나양에는 염소가 7일 동안 음미하게 같이 하라. 동물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건 새끼가 나는 새끼가 안 보이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마라.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거는. 그리고 너는 새끼 염소를 어미 전체 삼지 마라. 어미 새가 새끼 알 품거든 새끼는 취하더라도 어미 새를 놓아줘라.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매우 밭을 갈지 마라. 제가 그저께 스탠리 공원에 가서 말을 탔는데 그 마차가 형제가 돼가지고 보조를 딱딱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직접 같이 딱 뛰어요. 그러면 멍에 매는 게 서로 고통 안 주거든요. 소하고 말하고 같이 매가지고 밭을 갈아보십시오. 발걸음이 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걸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오늘 성경 읽은 말씀.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면 포금이 새끼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새끼 사다와 살찐 진성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을 잇든다. 암소와 곰이 서로 거치되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위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썩게 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던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